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네, 산모를 부검한 결과 프로포폴이 검출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이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마취 사고는 요즘 뉴스에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딸과 시간을 보내는 중인 현병철 씨.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이젠 익숙하다는데요. 야, 뭐 이렇게 많이 틀리냐. 너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때죠. 엄마랑 나랑 엄마도 얼굴이 동그랗고 나도 동그랗고. 딸이 추억하는 엄마의 얼굴. 4년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그 느낌에 애 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조심해서 가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진통을 느껴 병원에 도착한 아내가 간호사의 부축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분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병원장이 나타나 갑자기 산모에게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2시간 만에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이게 무슨 얼토당토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실로 뛰어 들어가서 봤더니 산모를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제 와이프를.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내가 이렇게 볼을 만져보고 흔들어서 깨웠는데 벌써 되게 느낌이 되게 차가웠어요. 엄마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어렵게 태어난 둘째 아이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평생 누워 지내야 합니다. 목소리로 이제 제가 가서 얘기하죠. 뭐 유한아 아빠 왔다. 뭐 유한이 잘 있었냐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전 아들이 목소리라도 좀 듣고 좀 눈도 마주치고 좋겠어. 부검 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에 양수 찌꺼기가 손상된 자궁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폐에 다다르게 되면서 호흡부전, 심하게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증후군입니다. 저도 참 두 아이의 엄마고 출산 경험도 있지만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흔한 질병인가요? 흔하지 않습니다. 빈도를 보면 분만 2만 건 중에 한두 개 정도 일어나는 빈도로 돼 있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양수색전증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기존 대처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은 분만입니다. 그래요? 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빨리 분만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자연 분만이 고려되지 않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를 한 건지 궁금하네요. 예, 병원 측에서 제출한 의무 기록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의무 기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밤 9시 반경부터 산모의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9시 40분경에 경련이 있고 의식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9시 45분에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을 했고 10시 2분에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산모는 계속 안 좋아져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약 30분 정도에 산모가 안 좋아지고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까지 30분이라고 한다면 그 대처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4년간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가족에게 의료진은 산모 상황이 어떤지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는데요. 12시에 병원장이 와서 처남하고 툭툭 치면서 무슨 얘기 못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들어가서 뇌졸중 뇌사란 얘기 들을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 얘기 못 들었습니다. 멀리 있었나요, 가족들이? 아니, 바로 앞에 있었죠.
사망에 이른 과정을 알기 위해 진료 기록을 받았는데 사건 발생 6일 후 병원 측이 새로 작성한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족이 받은 2장짜리 기록과 달리 7장에 걸쳐 상세히 정리된 두 번째 진료 기록. 왜 다른 걸까요? 지금 그 긴급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차트를 적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차트 나중에 정리하는 건데 형사들이 병원으로 둘이 다쳤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압수당했어요. 차트 달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 형사 허락 하에 나중에 적었어요. 현재 검찰에서 의무 기록을 조사 중이라는데 한편 의무 기록이 없던 프로포폴이 부검 과정에서 검출돼 병원의 처치가 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감춘 거죠. 그걸로 산모가 호흡 부전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를 감추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프로포폴? 예, 프로포폴요. 부검을 해보니까 프로포폴이 검출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유족들이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예, 마취 기록지 그런 의무 기록을 보면 프로포폴은 없습니다. 다른 약만 써 있고요. 네네. 프로포폴 투여 기록은 없고 종합적인 간호 기록지에 보면 어떠한 약이 들어가고 어떠한 처치가 들어가 있는지 하는 칸을 보더라도 프로포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에 프로포폴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프로포폴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네,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산모가 저산수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했는지 여부, 또 프로포폴을 투여한 이후에 환자에 대한 경과를 면밀하게 관찰했느냐 이런 점에 비춰봐서 네.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포폴이 빠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무 기록 자체를 지금 못 믿겠다.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박한 현장 상황이라면 실제로 2번 정도 쓸 수 있는 건지 박사님 궁금합니다. 예, 임상 현장에서 환자 상태가 급박하게 변하고 그거를 적절하게 그 순간에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나중에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에 추가로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쓰거나 이럴 경우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급적이면 추가하는 쪽으로 가지 새로 다시 쓰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의료 분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의무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 기록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면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 사건은 의무 기록이 이중으로 작성됐는데요. 그렇다면 의무 기록에 신뢰성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건물 앞에서 머리 식히고 야식하려 함, 심리적 공황 상태, 시체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이 없음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경과 기록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라든가 아니면 부검 소견이라든가 또는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이런 점에 비춰봐서 의료진에게 오히려 의료과실을 추정하고 네. 의료진이 의료과실이 아님을 입증해봐라 이런 소송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이번 사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부검에서 양수색전증이 조직검사상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수색전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건에 있어서 문제는 의무 기록이 2번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점과 환자가 안 좋아지는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는 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유족과 의료진 간의 불신을 더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환자를 진료할 때 의무 기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설명을 하고 환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러 고의로 환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의사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진료로 의료진들은 신뢰를 회복하고 또 환자들은 그 신뢰감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저희 차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